자, 여러분도 아시죠? 개그맨 김병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특히 쫓겨났다, 새 여자친구가 있다는 뒤늦은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과도 얽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김명환 씨가 얼마 전 채널의 식사당에 나와서 본인의 혼외자 문제, 이혼 과정, 그리고 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합의가 안 돼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김병만 씨가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아니, 친자관계 확인 소송이라니. 무슨 말이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원고는 김병만 씨의 양모라고 알려진 인물과 그 양모의 딸, 즉 김병만 씨의 양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양녀가 김병만 씨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김병만 씨 전처의 친딸인데 과거에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 김병만 씨가 법률상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소송을? 만약 김병만 씨가 다른 아이를 낳게 되면 양녀 입장에서는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김병만 씨의 친자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상속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결로 김병만 씨와 양녀의 법적 부녀 관계가 이미 끊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법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김병만 씨가 지금 위독하거나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속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시점이 묘합니다. 마침 김병만 씨와 그의 친모, 그리고 김병만 씨 본인 사이에서 다른 법적 분쟁들이 진행 중인 때였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건 전처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끝나기 전 이미 새로운 연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두었다는 의혹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개그맨 김병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특히 쫓겨났다, 새 여자친구가 있다는 뒤늦은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과도 얽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우선 김명환 씨가 얼마 전 채널의 식사당에 나와서 본인의 혼외자 문제, 이혼 과정, 그리고 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합의가 안 돼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김병만 씨가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아니, 친자관계 확인 소송이라니. 무슨 말이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원고는 김병만 씨의 양모라고 알려진 인물과 그 양모의 딸, 즉 김병만 씨의 양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양녀가 김병만 씨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김병만 씨 전처의 친딸인데 과거에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 김병만 씨가 법률상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소송을? 만약 김병만 씨가 다른 아이를 낳게 되면 양녀 입장에서는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김병만 씨의 친자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상속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결로 김병만 씨와 양녀의 법적 부녀 관계가 이미 끊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법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김병만 씨가 지금 위독하거나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속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시점이 묘합니다. 마침 김병만 씨와 그의 친모, 그리고 김병만 씨 본인 사이에서 다른 법적 분쟁들이 진행 중인 때였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건 전처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끝나기 전 이미 새로운 연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두었다는 의혹입니다. 김병만 씨는 2010년 7살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친딸을 입양해 호적에 올렸죠.
이로써 법적으로는 친자식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일까요? 아니면 평생의 약속일까요? 당시 김병만 씨가 보여준 모습은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뒤, 법정 다툼과 함께 이 관계는 해체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양의 의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법적 분쟁을 거치며 남남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혼 재판 시점에 김병만 씨는 입양관계 해소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복잡해지는 게 전처가 지난해 2월 김병만 씨를 상습 폭행, 기타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딸 역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당시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장면과 피고 측의 부재 주장은 어떻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대중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입양딸이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만 씨는 전처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두 아이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연결될까요? 딸은 이 두 아이가 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걸려 있다면 친자 여부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편 여론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미 남남이 된 이상 상속 문제를 막기 위해 입양 해소하는 게 맞다. 10년 넘게 키운 딸을 단지 재산 문제 때문에 끊어내는 건 너무 비정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입양의 종결은 보호자인 입장에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의무 회피일까요? 김병만 씨 측은 새 출발을 위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 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김병만 씨는 올해 9월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도 출연할 예정이라네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 이 사건이 방송 이미지와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아빠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양관계 해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까요? 결국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제도와 감정의 법과 여론의 경계에서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김병만 씨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대중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답은 아마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